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자, 제목을 조금 어그로송으로 잡긴 했습니다. 자,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미국 증시 하락을 모두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무분별하게 숏을 친다거나 포지셔닝을 위험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경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어그로성 제목을 달았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장을 오늘은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에 그런 포인트를 두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10년물 미국 채권 수익률입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타이밍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때, 그때가 바로 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아직 상승 전환까지는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시기로 본다면 이 정도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폭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런 식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아직 하방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여기서 더 진행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는 지점, MACD상으로도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지점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전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안 그래도 높은 위치에서 또다시 높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이미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소화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안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1차적으로 이 금리가 마무리되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요 시기를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기로 보셔야지 지금부터 무분별하게 숏을 타셨다가는 결국 2, 3일 만에 나온 반등에 포지셔닝 전환 못하시고 아침에 마이너스 된 계좌 보시면서 그날 저녁 풀이장에서 눈물 머금고 파는 그런 식의 반복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응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보세요. 주봉 기준으로 지금 어떠한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 금리도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봉으로 보신다면 물론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정배열 추세 하단까지 나올 것이에요. 그쵸? 이게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보시면 그래도 저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크게 벗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자, 고점이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것이고 그 조정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추세선의 하단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 12,000 초반 혹은 12,000 중반, 초중반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때처럼 한 3일에서 4일 정도의 조정이면 충분히 이 하단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대폭의 하락을 그렇게 기대를 하신다거나 노리시면서 투자라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S&P 500 역시도 비슷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하방을 지향을 한다고 한다면 자, 요렇게 11,000 중후반, 11,000 중반에서 초반 정도의 수치에서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정배열 추세에서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쵸? MACD상으로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거의 90값에서 0값까지 10값까지 떨어지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지표상으로는 10%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쵸? 지금 3,500에서 3,20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역배열 추세, 즉 상방 추세가 꺾인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방 추세선이 꺾인 역배열 추세에서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낙폭은 사실상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4,500에서 거의 4,000 수준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3,900 그쵸? 이번 3,800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래서 80값에서 10값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 나온 셈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슬로우 스토캐스틱 낙폭으로도
이때는 10%였던 것이 역배열에선 3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정배열로 다시 돌아선 이 시점에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 수준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전적으로 숏을 타신다거나 아니면 뭐 모든 포지션을 청산을 하신다거나 정작 이때는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뭐 손절을 하시거나 숏을 타신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니까 계속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대피해야 될 때는 매수를 하시고 지금 같을 때는 숏을 타시는 이런 식의 투자 행태 지양하시는 게 좋다. 저는 제 유튜브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SXX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일단 조정이 시작되는 흐름으로 나왔지만 옛날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쵸? 또 3, 40% 가까운 하락이 나왔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 자체가 정배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QQQ 같은 경우도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일선 저항을 맞고 말씀드렸듯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한 10%에서 12%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그걸 먹겠다고 숏을 또 타시다가는 좋지 않은 투자 행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숏은 한 번 타면 계속 타게 되는 그런 또 투자자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을 타신다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시면서 추세 저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추세 저점을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배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지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S&P 그리고 SOXX, QQQ, 나스닥 지수 보시면서 이러한 세배 레버리지 상품도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TQQQ나 FNGU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추세 저점 잡으시면서 추세 하단에서 대응하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그냥 추세 하단을 노리시면서 비중 늘리시고 혹은 추세 상단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단순한 정배열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타점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폭적인 하락 뭐 노리신다거나 숏을 노리신다거나 아니면 뭐 빅스 뭐 이런 것들 롱으로 노리신다거나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때도 하락할 것 같았고 이때도 하락할 것 같았고 이때도 하락할 것 같았는데 지금 아마 다 마이너스실 겁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지금 큰 추세상 하락이 앞두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준상으로 언젠가는 한 번 더 조정이 옵니다. 다만 그게 당장은 아닐 것이고 추세, 정배열 추세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추세라는 게 무너지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기간이 필요해요. 자, 이런 식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식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식의 큰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이런 식의 기간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길었다면 이 정도의 기간도 이렇게 긴 것이고 상승 추세가 이 정도 왔다면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겠죠. 그렇죠? 무너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최대화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잘 대응을 하시면서 그렇게 수익 극대화하시는 방향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